더 나이가 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모습이 그때 모습보다 전 나은 것 같아요. 살도 쪘고 또 모발 이식도 했고, 결혼은 안 해도 모발 이식 해야 돼요. 만약에 30대인 저에게 지금 50대가 된 제가 서로 얘기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효율적인 마음 다스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면 좋을 말은 Are you okay? 이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애들이 사고를 쳐요. Are you okay?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쳐 때리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엄마가 드디어 미쳐가나? 때리고 나서 괜찮냐고 물어보네?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리가 왜 화가 나겠어요? 왜 화가 확 나겠어요? 우리는 화가 확 난 게 아니에요. 화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 내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이혼해 어느 날 말했어요. 남편이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해? 생각한 지 오래됐어. 자, 여자는 생각한 지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갱년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갑자기야 내가! 그 여자분은 갑자기가? 세상에 갑자기는 없어요. 밑에서 견디고 참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갑자기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이미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본인은 다시 내가 갑자기 화를 내네. 어떻게 다스려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오랫동안 참으셨다. 너무 힘들게 참았고 마음이 착해서 참았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린 또 참았고, 그러니 이때까지 참은 본인을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갑자기 화를 통제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이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시면 이완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해요. 마시면서 미친놈.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하면 생각을 마신 거래요. 차는 이완되려고 보통 마시거든요. 그러려면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는 훈련이 이완 프로그램이에요. 산책도 도움이 돼요. 지금 같은 계절엔 아침 저녁으로. 그럼 산책할 때는 핸드폰을 끄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 한 5분 10분만. 그리고 걸을 때는 이렇게 몸을 느끼면서 걷기만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해도 이완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공원에 가보면 뒤로 뛰어. 얼굴에는 그 용접하는 모자를 쓰셔가지고 신원이 확인이 안 돼요. 인천 분인지 어디 서울에서 온 아줌마인지. 독수리 마스크, 부리 같은 거 나온 거 2개 쓰고.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보셔라. 걸을 땐 한 5분만 걷기만 해보셔라. 좋은 곳, 집 앞에 아파트 앞에 꽃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패턴이 눈에 제일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 색깔 너무 예쁘다. 벚꽃 너무 예쁘지 않아? 이때가 이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은행 걸으면서 똥냄새! 아이씨! 또라이 완전 또라이 엄마.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그것만 해봐라. 이런 추천 드릴게요. 그걸 평상시 하고 화가 날 땐 그냥 화 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화가 날 때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자기가 보일 거예요. 근데 동작은 통제를 못 해요. 이미 손은 나가고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지금 하네? 근데 동작은 이미 스매싱을 하고 있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어떤 자극이 올 때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딱 생겨요.
할지 안 할지를 결정짓는 시간이. 요런 게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렇게 할 때 그 강사님이 얘기한 거 요런 때구나. 이게 좀 너무 여기선 막 그러지 말고 여기선 잘했어 이러지 말고 너무 좋겠는데 요게 그때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계속 처음부터는 안 돼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반드시 돼요. 이거 진짜 저 믿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입니다. 논문 쓰기 싫어서 반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지 않고 어떻게 하면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써라. 그냥 써.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야,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자, 이렇게. 자, 지금 대학원 몇 학기예요? 지금 막 학기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논문 주제는 뭐예요? 아직 미정입니다. 논문 지금 논문 쓰려는 주제가 우리 학생분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아니면 좀 나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나 전공은 아닌데 어때요? 좋아하는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공이에요? 제가 간호학 전공입니다. 간호학 전공. 네. 어떤 걸로 쓰고 싶어요? 향후 미래에 좀 도움이 네. 될 만한 그런. 제가 보기에는 관계나 정신에 대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는 건 이거 예방의학으로 봤을 때 정신적인 거에 대한 예방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오지만 문제 이전에 사실은 해결하면 좋잖아요. 병원 오기 전에. 근데 이미 병원에 가면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예방의학 효과가 있어요. 우리한테 같이 이렇게 웃고 뭔가 깨닫고 눈물이 나고 그게 몸 안에 실질적인 엄청난 호르몬과 뭐 신경계통에 실질적으로 막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하고 라이브 많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강연을 듣고 그러니까 정신의학으로 본 보건학으로 본 사람들이 강연을 듣는 이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예제가 필요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 나 넣어줘요. 그 전에도 상담학은 많았는데 그 전에는 왜 밖으로 못 나왔고. 근데 물론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도 있고 우리는 전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커밍아웃하는 걸 되게 두려워했는데 저희가 이런 강연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럴 분위기를 또 사회가 그럴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엄청난 재원을 아끼는 거예요. 이미 병원 가면 대부분 늦어요. 그러니까 약물보다는 약물의 효과가 있는 다른 대안의 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갑자기 경부암 검진 결과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하고 29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감정 기복이 장난 아닙니다. 위로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매일 감정 기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내분의 감정 기복이 심하시다는 건지 남편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지. 누구의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저 본인이요. 우리 선생님의 감정 기복이 이게 결과가 어떨지 우리가 모르니까 위로 듣고 싶으시다고. 29일 날 결과가 나오나요? 네네. 근데 저도 10월에 뇌신경외과 그 검진이 있거든요. 제가 뭔가를 자꾸 까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까먹다가 저희 집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정신과 말고 뇌신경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신경센터에 갔는데 선생님 말은 증상으로는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어서 정신과 약을 처방을 해주겠다. 이제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트라우마하고 어렸을 적에 엄마 아버지 많이 싸운 거 본 거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힘든 얘기를 할 때 그걸 진심으로 좀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분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저에게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상담 선생님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막 실망하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듣고 차트만 보시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저는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게
환자의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그 뭐 하기 어려워요. 그 힘듦이 나한테 다 오는데요. 다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살아나려면 나도 같이 힘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게 쌓여서 해마라는 부분이 변형이 온 것도 같고, 제가 수술하기로 한 것도 그 중간에 한두 달이 있었어요. 요즘 큰 병원 가서 그거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오히려 그때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결과 나온 것보다 지금 선생님 마음이 100% 이해가 돼요. 막 이때 와, 이게 진짜 24시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약간 이런 상황이 올 때 두 종류예요. 그걸 남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걸 자기 혼자 계속 이렇게 그래 내가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심각해지면 그래 내가 그때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스트레스 줘가지고 나 진짜 엄청 건강했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안 좋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전 전신마취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냥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몸이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몸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어떤 뇌의 변형이 왔다든지 그러면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염려로 지금 변형되겠는 거예요. 네. 제가 같이 실험 하나 할게요. 여러분, 코카콜라라는 단어를 윗입술, 아랫입술을 안 붙이고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시작. 그리고 그냥 코카콜라 해보세요. 코카콜라는 원래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안 붙어요. 코카콜라예요. 그쵸? 그냥 코카콜라라고요. 근데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안 붙이고 해보세요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 여러분이 한 거 봤죠?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안 붙는다고요, 원래. 제가 이걸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게 내가 이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저 같은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코카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경을 쓰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너 이거 신경 써서 해봐. 그러니까 코카콜라 이렇게 될걸? 코카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제가 자랐는지 보니까 평온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평온하지 않으니까 상황을 살펴야 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상황을 살펴요.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오면 어디로 도망가지? 엄마 아빠가 헤어지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누구랑 살지? 엄마가 저한테 그걸 대놓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그 애비랑 살 거냐? 엄마랑 살 거냐? 고아원 갈 거냐고. 저는 고아원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나 저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주의와 경계를 많이 해요. 어떡하지?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를 하지? 어떻게 대비를 하지? 그러면 어떤 때가 되게 불안하냐면 평온하면 불안해져요. 이거 평온하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저 같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평온한 집에서 못 자라서 정말 짜증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면 그 바람을 이용할 돛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삼각 돛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바람을 활용해서 항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이미 바람이 많은 그 바다에서 태어나 버렸는 걸.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안 계시고 두 분이 계시지만 싸우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부모가 이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내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 사기를 맞고 몸이 아프고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을 이용할 돛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런 강연이나 그러한 이야기들도 결국 다 그 돛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올해 마지막 20대를 즐기는 중입니다. 곧 30살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나쁜 놈이랑 결혼할 바엔 화려한 솔로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는데 제가 지금 화려한 솔로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올해가 20대 마지막이신 거네요. 네네. 지금 현재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아, 남자친구랑? 네네. 지금 이 새끼가 나쁜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는. 또 결혼은 모르는 거니까. 저렇게 같이 와가지고 결혼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는 처음 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누가 신청해서 왔어요? 남자친구예요. 제가 저 콘서트에 왔다고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 오자고 한 남자는 정말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남자분한테 한번 마이크 줘보시고, 어떤 이유로 여자친구를 여기 오자고 했어요? 혹시 여자친구가 방울뱀이에요? 평소에 많이 보긴 했었는데 아, 얘기하다가 이제 나와서 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이제 예매하게 그래요. 됐습니다. 티켓은 누가 구매했어요? 제가 결혼해요, 이런 분하고. 지금 직장 생활 하세요?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다면 언제쯤 하고 싶어요? 원래 한 27, 8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딴 새끼가 이렇게 했는데 좀 어떤 좀 일 그렇죠. 처리가 상황이 잘 안 다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뭐 인생 선배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 이제 저는 31에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때 20대 후반 30 전후로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항상 몸에는 긴장감이 많고. 무슨 거였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음악대학을 31에 졸업했으니까 나 졸업하면 유학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못 대주는데, 그럼 내가 벌어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두 번째는 흔히 말해서 유치한 말로 내가 그래도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냐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왔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건 전 성악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비전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 한의대학이면 되게 비전이 있어. 이 대학에 치의대면 비전이 있어. 이 대학에 의대면 비전이 있어. 근데 이 대학의 성악과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요? 비전이 없다고. 그걸 선생님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면 되는데. 진짜 짜증나.
그래서 저 스스로 비전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걱정이야. 이래 걱정, 저래 걱정, 이래 걱정. 저는 만약 그때 제가 그 걱정 끝에 저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때 63kg, 지금 며칠 전에 목욕탕에서 재보니까 77kg더라고요. 그러니까 14kg가 찐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그때 모습보다 전 나은 것 같아요. 살도 쪘고 이제 또 모발 이식도 했고 지금이 좋아요. 진짜 모발 이식 꼭 하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해야 돼, 해야 돼. 결혼은 안 해도 모발 이식 해야 돼요. 제가 20대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은 결혼은 안 해도 된다. 모발 이식은 해라. 진짜 이거는 인생 선배로서 최고로 해주고 싶은 말. 뭐 결혼 그따구가 아니라 모발 이식 해라. 근데 그때는 너무 마르고 영양실조 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는 장이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장이 꼬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4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결국 근심, 걱정, 고민하고 제가 얻은 것은 장염, 위궤양. 그래서 만약에 그때의 30대인 저에게 지금 50대가 된 제가 서로 얘기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거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쓸데없는 짐이다.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운동을 해라. 그러면 체력을 길러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정리할게요. 저는 20대, 30대인데 저는 40대, 50대인데 저 요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체력을 기르세요. 저 요즘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면 체력을 기르세요. 오늘 혹시 오신 분 중에 나 요즘에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강연을 계속 들어봐 봐요. 마칠 때쯤에 자빠지면서 어떤 영감이 들 거예요.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은 무책임한 말. 고민하지 마세요. 그 대신 체력을 기르세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면. 그 말을 29, 30, 31인 저에게 하고 싶어요. 창호가 고민하지 마. 고민할 시간에 체력을 길러. 그러면 네 몸에 근육이 생기면서 네가 당면한 문제들에서 너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저 최근에 이 얘기가 제 마음에 정립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체력을 기르시고 결혼은 안 해도 모발 이식은 하고 그리고 결혼은 안 해도 되니까 사랑은 해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완성하라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고 시도해보고 반응해보라는 거죠. 자꾸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결혼하려고 연애를 합니까? 자기를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살아봐야지. 그러다 보면 그 끝에 무언가가 있겠죠. 여러 데이트 코스를 갈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씨 좋은 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페이를 하는 남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뭐 먹을 거예요? 잘 몰라요. 뭐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전 아리떼 불라라는 새로운 음식이 있어가지고 아씨 내가 역시 나이가 먹어가지고 내가 요즘 트렌드를 너무 모르네. 아리떼 불라가 뭐야 이거? 이태리 음식인가? 뇌 영양제 먹는데 효과가 많이 없는. 걱정하지 말고 체력 기르세요.
잘 되실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